캔터베리 고원을 짙은 침묵이 감쌌습니다. 어둠 속 정체 모를 그림자들의 기척 앞에 수천 마리의 양들은 숨조차 쉬지 못한 채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내 손에서 떨렸습니다. 그 순간 내 앞으로 무언가가 조용히 나서는데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그 놀라운 이야기 함께 들어보시죠. 그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에밀리입니다. 스위스 출신 수의사로 오늘 뉴질랜드 캔터베리 고원에 도착했습니다. AI 기반 행동 예측 시스템을 가지고 왔지만 솔직히 진돗개에 대한 의구심이 컸습니다. 개 한 마리가 4,000마리 양떼를 관리한다고 믿기 어려웠죠. 사실 저는 한국산 동물에 대해 좋지 않은 경험이 있었습니다. 3년 전 베른 동물원에서 일할 때였어요. 한국에서 들여온 진돗개 한 쌍이 있었는데 예상과 달리 공격적이고 훈련이 불가능했습니다. 매일 다른 동물들을 위협했고 결국 직원 한 명이 심하게 물리는 사고까지 일어났죠. 그때 저는 한국 개들이 야생성이 지나치게 강하다는 선입견을 갖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대학 시절 교환학생으로 온 한국 친구는 진돗개가 맹견 규제 대상이며 사납고 위험하다고 늘 주장했어요. 서양의 순종 개들과 달리 예측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이런 말들이 제 머릿속에 깊이 박혀 있었죠. 제임스의 농장에 도착해 아루를 처음 만났을 때도 저는 경계심을 풀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아루가 양떼를 조용히 관리하는 모습은 놀라웠어요. 가벼운 꼬리 흔들림으로 저를 바라보던 그 순간 제 편견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이 진돗개는 제가 알던 그 어떤 개보다 지능적이고 자제력이 뛰어났거든요. 제 호기심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아루의 과거에 대해 더 알고 싶어 조사하던 중 충격적인 일이 발생했습니다. 제임스의 다급한 외침이 들렸습니다. 에밀리, 빨리 와요. 그의 목소리에서 공포가 느껴졌습니다. 노트북을 내려놓고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제임스의 아들 토미가 양 우리 앞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창백한 얼굴, 거친 호흡, 그의 다리는 이상하게 꺾여 있었고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다가가 보니 아루가 토미 곁에서 불안하게 왔다 갔다 하며 낮게 울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제가 토미의 맥박을 확인하며 물었습니다. 토미가 높은 건초더미에서 떨어졌어요. 아루가 지저대서 달려왔는데 린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재빨리 상황을 판단했습니다. 개방성 골절, 빠른 맥박, 피부는 차갑고 축축했습니다. 쇼크 증상이 분명했습니다. 저는 수의사지만 응급처치 훈련을 받았습니다. 지혈대가 필요해요. 깨끗한 천 좀 가져와 주세요. 침착하게 말했지만 심장은 격하게 뛰고 있었습니다. 린다가 집으로 뛰어갔습니다. 토미야, 들려? 눈을 떠봐. 제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토미의 눈꺼풀이 흔들리더니 살짝 떠졌습니다. 약한 신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린다가 수건을 가져왔고 저는 재빨리 지혈대를 만들었습니다. 뼈 조각이 피부를 뚫고 나와 있었고 상처 주변은 이미 퍼렇게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지혈대를 묶으며 힐끗 보니 아루가 토미의 얼굴을 핥고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토미는 조금 진정되는 듯 했습니다. 응급실에 가야 해요. 어떻게 갈 수 있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마을까지 30분이 걸려요. 전화는 안 터져요. 제임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상황은 심각했습니다. 지혈은 했지만 토미는 계속 쇼크 상태였습니다. 마을까지 30분, 아이가 버틸 수 있을까요? 갑자기 아루가 크게 짖더니 달려갔습니다. 잠시 후 뭔가를 물고 돌아왔습니다. 위성 전화였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 개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헬리콥터를 불러요. 저는 전화를 제임스에게 건넸습니다. 제임스가 통화하는 동안 저는 토미의 다리를 고정했습니다. 들판 한가운데서 응급처치를 하는 이 상황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토미의 얼굴은 점점 더 창백해졌고 호흡은 얕아졌습니다. 저의 손은 이제 피로 얼룩져 있었고 햇빛이 붉게 물든 하늘은 마치 우리의 급박한 상황을 반영하는 듯 했습니다. 20분 후에 도착한대요. 제임스가 말했습니다.
버틸 수 있을까요? 린다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반드시 버텨야 해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루는 계속 토미 곁을 지켰습니다. 그의 충성심과 지능은 위기 상황에서 더욱 빛났습니다. 이 순간 저는 진돗개에 대한 의구심이 완전히 사라졌음을 느꼈습니다. 헬리콥터가 토미를 데려간 지 이틀 후 목장 전체를 뒤덮은 검은 구름이 저를 불안하게 했습니다. 오래된 기상 패턴을 분석한 AI는 가벼운 소나기를 예측했지만 아루의 불안한 움직임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뭔가 이상해요. 제가 제임스에게 말했습니다. 아루가 계속 양떼를 높은 지대로 몰고 있어요. 그 순간 제 태블릿에 긴급 경보가 울렸습니다. 플래시 플러드 경고. 상류댐이 폭우로 붕괴 직전이었습니다. 우리에겐 채 1시간도 없었습니다. 모든 양을 고지대로 옮겨야 해요. 제가 소리쳤습니다. 다급히 도움을 요청했지만 주변 목장들도 대피에 정신이 없었습니다. 뉴질랜드 비상관리청은 이미 다른 피해 지역에 인력을 투입한 상태였고 지역 경찰은 최대한 빨리 가겠다는 답변만 남겼습니다. 저는 현장에 있는 모든 데이터를 스위스 농업연구소로 보내며 긴급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그들은 위성 데이터를 제공했지만 실질적 도움은 되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고립되었습니다. 빗줄기가 폭포처럼 쏟아지기 시작했고 아루는 필사적으로 양떼를 모으려 했습니다. 저도 가세했지만 수백 마리의 공포에 질린 양들은 흩어졌습니다. 머드 슬라이드가 시작되었고 눈앞에서 양들이 쓸려 내려갔습니다. 안 돼. 제 비명이 빗소리에 묻혔습니다. 무릎까지 차오른 진흙 속에서 저는 힘없이 무너졌습니다. 그 순간 제 전문성, 첨단 기술, 심지어 자부심까지 모두 무용지물이 되었습니다. 눈물이 빗물과 섞여 내려갔습니다. 이건 제 잘못이에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AI 시스템이 이걸 감지했어야 했어요. 저는 너무 교만했어요. 모든 것이 제 책임인 것 같았습니다. 인생의 모든 확신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스위스의 최고 수의학 연구원이라는 타이틀이 지금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 모든 생명들을 구하지 못했는데. 제임스는 묵묵히 양들을 구하려 애썼고 아루는 계속해서 남은 양떼를 고지대로 인도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양떼의 절반 가까이를 잃은 상태였습니다. 저는 진흙 속에 주저앉아 멍하니 폭우를 바라보았습니다. 제 연구, 제 시스템, 제 자신감.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된 듯 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를 구할 수 있는 건 무엇일까요? 절망감이 저를 완전히 삼켜버렸습니다. 그때 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 표시 서울, 대한민국. 그 전화는 제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서울 국립수의과학원의 김준호 박사였습니다. 에밀리 박사님, 저희가 뉴질랜드 양떼 감염 뉴스를 접했습니다. 이 질병에 대한 해결책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절망에 빠져있던 저에게 믿기 힘든 제안이 들려왔습니다. 내일 당신을 한국으로 초청하고 싶습니다. 저희 연구소에서 이와 유사한 사례를 연구해 왔거든요. 망설임 없이 승낙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서울로 향하는 비행기에 앉아 있었습니다. 한국에 대한 선입견 혼잡하고 소음이 심하고 전통적인 곳을 안고 떠났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초현대적인 건축물, 완벽한 청결함, 놀라운 효율성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김준호 박사는 공항에 직접 마중 나왔습니다. 40대 초반의 그는 세련된 외모와 탁월한 영어 실력으로 저를 편안하게 해주었습니다. 뉴질랜드 양들의 특이 감염증은 우리가 5년 전 경상북도에서 발견한 사례와 유사합니다. 그는 차 안에서 설명했습니다. 당시 우리 진돗개들이 감염된 동물들을 자연스럽게 격리시켰어요. 서울의 거리를 지나는 동안 이 도시는 제 모든 고정관념을 깨부숴버렸습니다. 울창한 녹지 공간, 첨단 빌딩들 사이로 아름답게 보존된 고궁들, 그리고 어디에서나 느껴지는 조화로움이 놀라웠습니다. 국립수의과학원은 제가 본 어떤 연구시설보다 진보된 곳이었습니다. 저희 AI 시스템은 진돗개의 행동 패턴을 학습했습니다. 김 박사가 자랑스럽게 소개했습니다. 인공지능과 자연지능의 완벽한 결합이죠. 그들의 연구는 경이로웠습니다.
진돗개의 본능적 행동을 알고리즘화하여 조기 질병 감지 시스템을 개발한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모든 연구가 무료로 공유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왜 이런 귀중한 연구를 그냥 나눠주시는 건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김 박사는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의 철학은 지식 공유예요. 진돗개는 한국의 자랑이지만 그들의 지혜는 인류 모두의 것입니다. 그날 밤 한강을 바라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편협했는지, 얼마나 많은 것을 놓치고 있었는지를. 한국은 단순히 아루의 고향이 아니었습니다. 이곳은 전통과 혁신의 경이로운 조화를 이룬 곳이었고, 제 모든 편견을 완전히 뒤집어 놓은 곳이었습니다. 한국에서 돌아온 후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김준호 박사의 한국국립수의과학원 연구팀이 개발한 진돗개 본능 기반 인공지능 예측 시스템 진본지능은 단순히 감염병을 치료하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기술은 완벽한 정밀도로 질병의 패턴을 예측했고, 저는 그 시스템을 뉴질랜드 목장에 도입했습니다. 이 시스템의 핵심은 양자 컴퓨팅 기반 생체 신호 분석입니다. 김 박사는 설명했습니다. 진돗개의 후각 감각을 수치화하여 초기 감염을 99.8% 정확도로 감지합니다. 한국의 기술은 놀라웠습니다. 서울대학교와 한국과학기술원이 공동 개발한 나노센서는 양의 체온, 호흡, 심지어 땀의 화학적 변화까지 실시간으로 측정했습니다. 이 데이터는 한국생명공학 클라우드 시스템으로 전송되어 즉각적인 분석이 이루어졌습니다. 목장에 설치된 첫날, 아루의 행동을 데이터화하는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한국에서 개발된 투명 웨어러블 센서가 아루의 행동을 방해하지 않으면서도 모든 움직임을 정확히 측정했습니다. 이 센서는 두께가 종이보다 얇았지만 배터리 교체 없이 3개월간 작동했습니다. 결정적인 사건은 일주일 후에 일어났습니다. 새벽 4시 진본지능 시스템이 갑자기 경보를 울렸습니다. 이상 기상 패턴 감지. 12시간 내 폭풍 예상. 기상청 예보에는 없던 경고였습니다. 이게 정확할까요? 제임스가 의심스러워했습니다. 그러나 진본지능은 정확했습니다. 정확히 11시간 46분 후 기록적인 폭풍이 목장을 강타했습니다. 시스템의 조기 경보 덕분에 우리는 모든 양을 안전하게 대피시켰고 주변 목장들까지 경고를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어떻게 알았던 거죠? 저는 경이로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우리 시스템은 진돗개의 바람 감지 능력을 알고리즘화했습니다. 화상 통화로 김 박사가 설명했습니다. 아루의 새벽 루틴에서 발견한 패턴을 인공지능이 학습한 거죠. 이 사건 이후 저는 아루의 일상을 더욱 세밀하게 기록했습니다. 고지대 정찰, 바람 방향 감지, 양떼 분산 설계. 그의 모든 행동에는 깊은 지혜가 담겨 있었습니다. 연구 논문을 작성하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자동화가 아니라 철학이에요. 한국의 기술은 자연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의 지혜를 과학적 언어로 번역하는 것이었습니다. 뉴질랜드 정부는 이 기술을 전국 목장에 도입하기로 결정했고, 저는 이제 한국 뉴질랜드 공동 연구팀의 책임자가 되었습니다. 아루와 진본지능 시스템은 양치기의 미래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한국 뉴질랜드 양축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진행된 지 2달째, 캔터베리 지역은 기록적인 가뭄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50일 넘게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았고 초원은 바스러지는 마른 잔디로 뒤덮였습니다. 불행은 예고 없이 찾아왔습니다. 서쪽 지평선에서 검은 연기가 솟아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진본지능 알람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화재 감지. 풍속 시속 35km. 예상 도달 시간 47분. 아루는 평소와 다른 방향, 동쪽에 있는 깊은 계곡 쪽으로 양떼를 몰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모든 양떼와 함께 아루를 따라 계곡으로 향했고 작은 개울이 흐르는 깊은 계곡에 도착했습니다. 30분 후 불길이 산등성이를 넘어왔지만 물이 흐르는 계곡의 바닥은 안전했습니다. 다음 날 뉴질랜드 전국 방송국에서 헬리콥터가 도착했습니다. 공중에서 촬영한 영상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캔터베리 초원의 넓은 지역이 검게 탔지만 우리 목장만 푸른 섬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한국의 진돗개와 한국의 기술 덕분입니다. 저는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이 사건 이후 저는 아루와 한국 기술에 대한 깊은 존경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정말 놀라운 나라입니다. 저는 제임스 가족에게 말했습니다. 그들의 기술력뿐만 아니라 전통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감동적이에요. 진본지능 시스템을 더 연구하면서 저는 한국의 놀라운 점들을 계속해서 발견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인터넷 속도로 실시간 데이터 처리가 가능했고, 나노 기술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정교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점은 이 모든 기술이 자연과의 조화를 추구한다는 철학을 기반으로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한국의 디지털 기술과 전통적 지혜의 조화는 정말 감탄스럽습니다. 저는 화상회의에서 김준호 박사에게 말했습니다. 이런 접근 방식이 세계 농업의 미래가 되어야 해요. 뉴질랜드 정부는 진본지능 시스템을 전국적으로 도입하기로 결정했고, 저는 한국에서 젊은 연구원들을 초청해 훈련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한국 음식, 문화, 그리고 김준호 박사가 보내준 한국 전통차까지 목장에는 작은 한국 문화의 섬이 생겼습니다. 한국 정말 대단합니다. 저는 매일 아침 아루를 보며 감탄했습니다. 당신의 고향이 저에게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었네요. 아루의 실종 소식은 빠르게 한국에 전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국제 화상회의가 열렸고 한국국립수의과학원장 박지성 원장이 직접 연결되었습니다. 에밀리 박사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 전합니다. 박 원장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진돗개의 정신을 아신다면 아직 희망을 버리지 마세요. 박 원장은 진돗개의 역사적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한국에서 진돗개는 단순한 개가 아닙니다. 그들은 강이지라고 불렸는데 이는 강한 의지를 가진 개라는 뜻입니다. 진돗개는 목숨을 걸고 주인과 가족을 지키는 희생정신의 상징입니다. 그의 말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 한국인의 철학은 홍익인간이라는 가치에 기반합니다. 이는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는 뜻으로 자신보다 공동체를 우선시하는 정신이죠. 아루는 이런 정신을 완벽하게 보여주었습니다. 회의 중 한국에서 급파된 특수 드론팀이 도착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적외선 감지 기술을 탑재한 초소형 드론으로 계곡 전체를 수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녁이 되자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드론이 계곡 아래 작은 동굴에서 생명체 신호를 포착한 것입니다. 구조팀이 즉시 출동했고 3시간 후 아루가 구조되었습니다. 그는 다리에 부상을 입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아루의 생존은 기적이 아닙니다. 박 원장이 말했습니다. 그는 위기 상황에서 스스로를 보호하는 본능과 지혜를 가지고 있었지요. 우리 한국인은 이를 슬기로움이라고 부릅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지혜를 발휘하는 정신이죠. 그날 밤 저는 아루를 품에 안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얼마나 편협했는지. 한국의 철학과 가치관은 이렇게 아름다웠구나. 회복 기간 동안 저는 결심했습니다. 다음 달에 한국을 방문하려고 해요. 진돗개의 고향 진도를 직접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더 많은 지혜를 배우고 싶어요. 박 원장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에밀리 박사님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는 함께 인간과 자연 기술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겁니다. 이제 저는 진정으로 이해했습니다. 한국의 가치는 단순한 기술적 우수성이 아니라 인간과 자연, 전통과 혁신의 아름다운 조화에 있다는 것을. 아루 프로토콜 1000년의 지혜와 첨단 기술의 융합 논문이 세계적 주목을 받은 지 1년 후 저는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 서울대학교와 뉴질랜드 링컨 대학교가 공동으로 설립한 한국 뉴질랜드 생태지능 연구소의 초대 소장으로 임명된 것입니다. 저의 비전은 명확합니다. 취임식에서 저는 말했습니다. 한국의 전통 지혜와 현대 기술을 융합해 더 지속 가능한 농업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연구소는 진돗개의 본능적 지혜를 다양한 영역에 적용하는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기후변화 대응, 자연재해 예측, 생태계 보존에 이르기까지 아루 시스템의 원리는 무한한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가장 감동적인 순간은 제가 한국 시민권을 취득했을 때였습니다. 이중 국적을 통해 저는 이제 공식적으로 한국과 스위스 두 나라의 시민이 되었습니다. 시민권 수여식에서 저는 한국어로 소감을 전했습니다. 한국은 저에게 새로운 시각을 선물해 주었습니다.
진정한 기술의 의미는 자연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아루는 이제 연구소의 마스코트이자 살아있는 교육 자료가 되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교과서에 실렸고 매년 전 세계에서 수백 명의 학생들이 그를 만나기 위해 연구소를 방문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저는 김준호 박사와 함께 자연지능 이론을 발전시켰고 우리의 학문적 파트너십은 깊은 우정으로 발전했습니다. 그와 함께 진도에서 새로운 진돗개 보존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1년의 절반은 서울에서 나머지 절반은 뉴질랜드에서 지내며 저는 두 문화 사이의 가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김치와 된장찌개는 이제 제 일상식이 되었고 한글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에밀리 박사는 단순한 과학자가 아닙니다. 한국 언론은 저를 소개했습니다. 그녀는 한국 정신의 진정한 전파자입니다. 제가 과거에 가졌던 편견들은 이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아루와의 만남을 통해 저는 단지 더 나은 과학자가 된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인간이 되었습니다. 자연과 기술, 동양과 서양, 전통과 혁신의 조화. 이것이 제가 한국에서 배운 가장 소중한 교훈입니다.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모두 안녕히 계세요.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녀는 단 한 마리의 개를 통해 한국이라는 나라가 지닌 깊은 정신과 유산을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다. 침묵 속에서 움직이는 보호 본능, 기술보다 앞선 직관과 감정. 한국의 진돗개는 단순한 개가 아니라 수천 년 동안 사람 곁을 지켜온 한국의 유산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어떻게 들으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감동적인 사연을 담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해외 감동 사연을 담아 여러분께 진심을 전하는 감동답다였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좋은 이야기로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